3.1혁명 100일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이야기에 대해서 했었죠. 예, 교회 이야기 했고요. 그 전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조선 망국의 시작 5예요. 5. 혹시 4 기억나십니까? 4? 좀은 그건 신명기고요. 예, 여기랑 관련 없는 겁니다. 네, 네. 4.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청일전쟁. 지금 청일전쟁 일어나기 전에 경복궁 습격 사건. 예,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습격해서 우리나라 고종 황제와 중전 민씨를 잡았고 협박을 했고, 근데 고종은 끝까지 안 잡히려고 도망다니고 막 수레잡기를 하고 있었는데 안경수라는 정말 개 띠리리 같은 그 놈이 고종 황제의 칙서를 위조해서 황제가 투항하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총으로, 그 당시에 총이 있었어요. 총으로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열받아가지고 총을 다 부러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그 경복궁 안에 연못에다가 무기를 다 던져버리고 해산해 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수비대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또 지원군이 와가지고 30분만 더 버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안경수라는 놈이 고종 황제 칙서를 위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군인들 입장에서는 황제의 칙서 무조건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복궁에서 고종이 잡혔어요. 그게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자, 이번 주는 그 이후에 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이제 동학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이게 경복궁 습격 사건과 매우 큰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자, 이제 일제 침략사 쭉 아시겠죠? 이건 설명 또 안 합니다. 길어져요. 여기 한 가지 추가합니다. 1894년도에 경복궁 습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1894년도에. 그래서 고종이 잡혔어요. 자, 이때 일제가 고종한테, 아직 일본이에요. 일본이 고종한테 원했던 게 뭐라고요? 청나라에서 완전한 독립을 요구합니다. 간단하게 니네 이제 우리의 식민지가 되어라, 그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알겠습니까? 일단 빨간 옷 아니죠. 빨간 옷은 왕만 입어요. 빨간 옷 아니고 거무튀튀한 옷이에요. 근데 여기 뭔가 약간 용 비슷한 게 그려져 있어요. 그럼 왕족이에요. 누굴까요? 예, 이분이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 잘생겼어요. 예, 잘생겼어요.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부터 돌아왔어요. 왜냐면 그때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잡혀갔는데 일본이 청과 다 끊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흥선대원군이. 대원군이 돌아와 보니까 나라 꼴이 개판이에요. 이제 저 쪽발이들이 날뛰고 있고 꼴을 못 보겠어. 대원군이. 그래서 막 분노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유문이라는 걸 씁니다. 효유문은요 뭐냐면요, 타이르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들 타르는 거. 얘들아 이렇게 살으렴 하고 타이르는 글 있죠. 이게 효유문이에요. 이걸 써요.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한테? 동학 농민들에게 해산을 권유하는 글을 씁니다. 잉? 동학 해산했는데? 그쵸? 우리 지난번에 전주에서 화해 약속하고 해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효유문을 씁니다. 뜬금없이. 되게 뜬금없는 일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면 김계남 장군이에요. 동학 농민군의 장군 중 한 명이셨고, 이분 알죠? 예, 전봉준 장군이에요. 이 두 장군들에게는요, 이 효유문을, 여러분 간단히 효유문을 썼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요,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 두 장군한테는 어떻게 하냐? 각각 인편으로 보내요. 편지를 쓴 거예요. 왜요? 되게 이상하죠. 밑도 끝도 없죠. 자, 이게 학자들이 밝힌 겁니다. 동학 농민군은요, 전주 화해 약속에서 자진 해산했죠. 왜? 외세가 개입했다는 소리 듣고, 일본군 청나라 들어왔다는 소리 듣고, 그럼 우리 안 할게 하고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되게 착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청나라는 다시 물러가려 그랬는데 일본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야, 동학가 아직 안 끝났어. 동학농민군 남아있어. 라고 일본 애들이 동학농민군이 암암리에 활약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일본 애들이. 자, 그랬더니 그러면 공식적으로 동학은 해산된 거예요? 해산 안 된 거예요? 해산 안 된 거예요. 눈 가리고 아우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군들이. 일본군들이 고종한테 칼 대고 야, 동학 있잖아. 그치? 동학 있지? 응?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종이 동학 있는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군이 흥선대원군한테 어이, 고종 아빠 일로 와보시오. 칼 들이대고 동학들이 이렇게 많은데 글 하나 쓰셔야지. 그게 효유문이에요. 있지도 않은 동학도들에게 동학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세라고 효유문을 쓴 거예요. 이렇게 대원군이. 근데 역시 대원군은 한 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요즘 말로 하면 언론 앞에 이렇게 나와서 친애하는 동학 동민 여러분 이젠 해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봤던 김계남, 전봉준 두 명한테는 이건 특별히 장군들한테는 자 가 하고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써주고 편지 배달부들 있잖아요. 배달부들이 가서 밀사를 합니다. 그냥 일반 배달부가 아니었어요. 딱 김계남, 전봉준 장군 각각 가가지고 효예문을 딱 내놓으면서 읽어보시오.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요. 협박당해서 한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진실은 내 입에 있습니다. 하고 진짜 뜻을 전해요. 그 진짜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뜻. 흥성대원군이 공식적인 편지 효유문 말고 밀사들을 통해서 전봉준, 김계남 장군에게 전하고자 했던 뜻. 감사합니다. 한양으로 진격하여 외세를 몰아내주세요. 이게 흥선대원군의 뜻이었어요. 멋지죠? 이 정도는 돼야지. 자, 그러면 동학 농민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싫은데요? 이랬을까요? 네, 이랬을까요? 매우 네.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착해요. 어디 감히 왜 막 부르르 떨었대요. 그 일본군이 칼로 고종과 흥선대원군이 협박했다 소리 듣고 두 장군이 부르르 떨고 온 농민들이 다 일어났대요. 어디 우리 임금님을 이러면서. 아무리 임금이 개 같아도 우리가 해야지 막 이러면서 일어났대요. 일어나는데 그 당시 교주가 최시영이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랑이가 집에 쳐들어왔는데 앉아서 죽을 수 있느냐?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 라고 동학 동도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최대 동학 농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학 농민군이 몇 명이었냐? 보니까 못 세요. 간단하게 동학도 종교잖아요. 옆집 애는 동학도 안 믿는데 같이 일어나요. 왜요? 왜? 동학도 안 믿는데 같이 동학농민군이 됐다니까요. 나라 위해서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나라에서 받은 건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 나라에 무슨 일만 있으면 들고 일어나는 희한한 민족. 민족성이에요. 우리나라 특이한 민족들. 자, 들고 일어섭니다. 이게 동학농민군 2차 봉기라고 합니다. 다시요. 1차 봉기는 그냥 탄광오리들 물찌르는 거예요. 2차 봉기 뭡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지난달 기사예요. 전봉준 등 동학농민혁명 독립운동 서운회야. 맞는 말이죠. 전봉준 장군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운동 서운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일부의 주장이 아니라요. 이거 교과서예요. 교과서에 보면요. 항일 구국 투쟁을 펼친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라고 현재 국사교과서예요. 이게. 이미 역사적으로는 정리가 끝났어요. 1차 봉기는 그냥 탄광오리들 무찌르는 그런 봉기였지만 2차 봉기는 뭐다? 항일 일제에 항거한 구국운동이었다. 즉 이들도 독립운동이다 라고 지금 학회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제 생각엔 몇 년 안에 될 것 같아요. 몇 년 안에. 자, 이게
우리 현재의 평가입니다. 동학 2차는 그래서 일종의 독립운동이었던 거예요. 이게 동학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게 동학 종교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때 떨치고 일어났던 우리 민중들, 마음에 안 드는 왕이지만 일본이 압제한다 그러니까 일본 못 찌르자고 일어났던 그 민족들, 그게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그게. 자, 그래서요, 정리합니다. 1차 봉기 반봉건 세력, 2차 봉기 항일 구국 운동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될 리가 없어요. 될 리가 없어요. 전국에서 산발적인 전투가 벌어졌어요. 뭐 이기고 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대패합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우금치 전투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금치 전투 들어보셨어요? 우금치 전투? 예,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주 있죠. 충남 공주 세종 바로 옆에 우금치라는 곳이 있어요. 한양으로 가는 필수 코스입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조선 관군 3,200명, 일본군 200명, 총 3,400명 대 동학 농민군이 2에서 5만이 싸웠어요. 근데 이것도 추정치예요. 몰라요. 3,400대 몇만이 싸운 겁니다. 원래는 잽이 안 될 정상이잖아요. 근데 조선 관군과 일본군은 1명 죽었어요. 근데 이 동학 농민군은 3,000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우금치에서. 왜 그랬냐면요. 자, 이게 지금 우금치예요. 어떻습니까? 가운데 정말 마차도 지나갈 수 있는 큰 길이 있죠. 양쪽에 그 산이 끼어 있죠. 딱 봐도 죽는 길이에요, 그냥. 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양쪽에서 총이나 이런 거 쏘면 바로 죽겠죠. 예, 호랑이 입 같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우금치예요. 지난번 황토현 전투 때는 반대였어요. 그 황토산 꼭대기에 동학 농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질척거리는 그 관군들을 그 닭장 같은 거 굴려가면서 위에서 유리한 고지에서 싸웠잖아요. 거꾸로예요. 거꾸로예요. 양쪽 유리한 고지에서 서울로 진격하는 동학 농민군을 학살한 전투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되게 무서운 게 많아요. 이게 일본군 주력 무기였던 영국식 스나이더 소총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총인데 이거는 그 당시엔 첨단 무기예요. 뭐가 다르냐? 총알을 뒤에서 넣어요. 지금 현대총처럼. 현대총도 총을 밑에서 넣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히 얘는요, 엎드려서 쏠 수 있어요. 엎드려서 철컥 총알 여기다 넣고 쏠 수 있어요. 근데 조선의 총은요, 화승총이에요. 화승총. 이거는 총알을 총 앞에다 넣어야 돼요. 총알 넣고 막 이렇게 쑤셔야 돼요. 이렇게 화약으로. 그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누워서 못 쏴요. 일어서 가지고 총을 세워놓은 다음에 총구에다가 막 총알 넣고 화약 넣고 막 쑤시고 엎드려서 불 땡겨. 불치 해서 빵 쏘는 이런 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후장식 장전총이라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든 쏠 수 있는데 이거를 전장식 화승총이라 그래요. 화승총은요, 기본적으로 서서 쏘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서서 쐈으니. 이거는 3분에 한 발 쏴요. 3분에. 예. 그리고 일본 이 총은요, 3초에 한 발 쏴요. 빵! 철컥! 빵! 철컥! 빵! 이런 식으로. 안 돼요, 비교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조선의 야포예요. 야포. 요즘 말하는 박격포 있죠. 폭탄을 넣으면 삐 해서 빵 터지는 거 있죠. 포를 쐈어요. 포를. 조선 관군들이. 누구한테 쐈습니까? 누구한테?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 백성한테 쐈다고요. 우리나라 군인이.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 조선의 게틀링 기관총이라 그래요. 기관총 두두두두두 있죠. 1분에 400발 나간답니다. 이거를 4개인가 5개인가 끌고 왔대요. 양쪽 언덕에서 쏴댔으니.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무기 가지고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원래 외세랑 싸워야죠.
근데 외세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것들이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을 학살했어요. 전 이게 제일 열받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국가폭력이라고 합니다. 국가폭력. 우리나라 이런 사례 수두룩합니다. 어쨌든 여기 우금시전투 계속 얘기를 하면요. 전봉준 장군은 이때 총사령관이었거든요. 이 전투를 보고 가망이 없는 걸 알았어요. 저쪽에 기관총 다 보이죠? 그 양쪽 언덕 위에 뭐 대포도 있는 거 다 보이죠? 안 되는 거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돌격했어요. 그 돌격에는 이렇게 계속 돌격했던 이유는요. 먼저 이런 미신도 있어요. 동학이 종교잖아요. 그래서 궁을부라는 부적을 태워 마시면 적군의 총과 화살이 피할 수 있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궁을부예요. 이게 태극기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이 부적을 갈아 마시고 이렇게 줌을 외운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 줌을 외우면 영생한대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세뇌를. 그리고 동학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그랬죠. 그럼 그들은 왜 진격했을까요? 그들은 앞사람이 죽는데 전사에 보면요. 그렇게 해서 총 48회에서 50회 정도 진격했대요. 이 고개로. 그럼 미친 짓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예요. 어차피 죽는 거. 어차피 우리나라가 일본 손에 넘어가면 어차피 망하는 거. 그래도 임금을 어떻게든 구해보자는 그 능력. 물론 이런 미신적 요소도 있었습니다. 이건 근데 동학 교도들에게 하나인 거고, 동학 교도 외에 일반 민초들은요 진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런 게 사료로 발견이 되니까 이 2차 봉기는 독립군으로 쳐야 된다. 독립운동으로 쳐야 한다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요, 이 우금치 고개 전체가 핏물로 이루었대요. 그리고 밑에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까지 며칠간 핏물이 흘렀대요. 그리고 이 시체들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냥 거기다 놔뒀답니다. 그냥 이게 우금치 전투였어요. 이 이후로 동학은 게릴라전을 합니다. 산으로 숨어 들어가요. 빨치산 전 있죠. 이거를 보고 베트콩이 배워갔어요. 그래서 베트남전 때 그렇게 게릴라전을 한 겁니다. 이거를 보고. 또 동학은 이 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모로.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국가 폭력이 있죠. 우리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한 거. 우리 군인이 우리 백성을 학살한 사건들 국가 폭력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혹시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6.25 때 일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인천 상륙작전 후에 쭉 밀고 올라갔던 적 있었죠. 1.4후퇴 했잖아요. 1.4후퇴를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남아있던 젊은이들이 또 북한 편에 붙을 수 있잖아요. 또 그 젊은이들도 북한군한테 죽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니네 다 차라리 군대에 들어와라. 그래서 거기에 있던 젊은이들을 다 군대에 포함시켰어요. 그거를 국민방위군이라 그래요. 이게 실제 그 사진이에요. 젊은이들. 6.25 전쟁 때 이 젊은이들 있잖아요. 되게 젊잖아요 지금. 이들을 국민방위군에 집어넣었어요. 차라리 남한을 위해 싸우라고. 이들도 좋다 그랬죠. 그게 몇 명이었냐? 국민방위군에 총 45만이 들어왔대요. 엄청나게 들어왔죠. 45만이 들어왔는데 이거 보십시오. 그 중에 27만이 실종됐어요. 반이. 사망 실종. 어떻게 됐을까요? 왜 실종됐을까요? 네? 아니요. 차라리 그러면 전쟁터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북한하고 협조하면 안 된다고 다 남으로 내려보냈어요. 남으로 내려보내는데 자, 군대를 수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같으면? 뭐 기차라든가
아니면 트럭 같은 데 태운다든가 아니면 걸어가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일사후퇴 때니까 한겨울이잖아요. 식량도 옷도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맞아요. 9만이 아사했어요. 청년들 9만이. 이해가 되십니까? 군인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걸어. 이래도 군인인데, 국민방위군이요, 군인인데 그냥 걸어. 그러다 어디 도망가요? 빵 쏴요. 그리고 야 저기 저 자. 이불도 없어요. 한겨울에. 여기 진입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몸을 부대끼며 살아남아요. 그러면서 9만 명이 아사했어요. 나머지는 실종인데 아마 동사, 병사, 이렇게 도주사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6.25 당시 한국 군 공식 사망자가 14만이에요. 한국 공식 사망자가. 근데 국민방위군으로 27만이 실종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미친 정부라도 이렇게 54만을 밑으로 내려보내 하면서 예산을 편성 안 했겠습니까? 다 했어요. 1인당 옷 그리고 1인당 먹을 거 돈 다 예산 편성하고 내려보냈어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겁니다. 예. 중간에서 그 당시 자유당 정권 국회의원들 군 관계자들이 다 빼먹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힘없는 우리 민초들 27만이 실종, 거의 죽은 거예요. 거의 다. 이게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일이고 고려시대 일이 아니에요. 51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깝깝하죠? 예,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그 국민방위군에 탈출되던 분들이에요. 지금 그 당시. 자, 아이고, 예, 제주 4.3 사건 제가 몇 번 했었죠. 예, 기억나십니까? 대충 아시겠습니까? 이 제주 4.3 사건으로 사망자가 제주도에서 6에서 8만 명. 국가폭력으로 죽은 겁니다. 4.3 사건으로. 이게 그래서 최근에 4.3 사건을 배보상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법률을 발의했어요. 당연히 국가폭력으로 죽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그 당이 반대합니다. 돈 든다고. 1조 원 든다고. 예, 완전 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매년 국가에서 보상해 줘야 될 돈, 우리나라 이런 역사 되게 많잖아요. 매년 한 7천억 정도를 아예 책정해 놔요. 간단하게 이 4.3 사건에 대해서는요, 1년 반 정도면 다 보상할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 그런 시스템 잘 돼 있어요. 근데 돈 들어간다고 안 된대요. 제 말이요. 예, 지들 월급 받고 친일파 재산 뺏어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국가 폭력 희생자들이 아직 더 많습니다. 아이고, 예. 여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순 사건? 여수 순천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수에 주둔해 있던 우리나라 군인들이 있어요. 1948년도에. 근데 제주도에서 제4.3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승만이 여수에 있는 군인에게 출동 명령을 내려요. 제주도에 가서 다 그놈들 다 죽여버리라고. 뭐라고 했냐면 제주도 빨갱이를 다 죽여버리시오라고 여수에 있는 부대에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여수 부대장이 가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백성들 죽여야 되잖아요. 우린 못한다고.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물론 거기에는 공산당도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공산당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나쁜 공산당 말고 노동당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군대가 또 진압을 왔어요. 군대와 군대 간의 싸움이죠.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민간인 10,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이때. 바로 이거예요. 어느 운동장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놔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신문을 해요. 어떤 신문을 하느냐? 여수에서 제주도 사람들을 못 죽이겠다고 하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가족인가 아닌가. 이 왼쪽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가족 아닌 관련 없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가족. 근데 말이 됩니까? 군인 가족이 이렇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심판관이에요. 근데 이놈 평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래요. 딱 보니 넌 빨갱이야. 끝. 오른쪽에 앉혀버려요. 이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두 죽었어요.
모두. 그래서 여순 사건은요, 이들이 제주도에 출동 못 할 수 없다는 그 반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이렇게 무고한 민간인을 1만 이상 죽인 게 중요합니다. 엄청나죠. 간단하게 평소에 좀 그 간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들었다?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뇌물 바쳐요? 그럼 살아요. 이게 여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구 11사건이라고 아십니까? 대구 11사건? 안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정말 화나는 게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서 안 가르쳐요. 역사적 팩트인데도. 자, 이게 여수 11사건을 제일 잘 나타내는 사진이에요. 여기 누가 보입니까? 이 사람? 미군이에요, 미군. 이 사람들 누구예요, 지금 딱 봐도? 우리나라 그냥 순진한 여자들이죠. 젊은 여자들. 1946년 미 군정이, 참 저는 미군을 이래서 너무너무 싫어하고 욕하고 싶은데, 미국은 그 경제 체제로 뭘 합니까? 자유주의죠. 미 군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야, 여기 왜 나라가 이렇게 규제가 심해? 자유주의. 알아서 다 팔고 사.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해방 후에 극도로 가난할 때 알아서 팔고 사 해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친일파였던 쪽발이 앞잡이던 친일파들 있죠. 그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들이 모든 곡식을 다 사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아사자가 속출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그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미 군정에게. 우리 굶어 죽는다고. 쟤네 쪽파리들이 쟤네 부자로 이렇게 먹고 사는데 무슨 시장주의 경제냐고. 그러자 미 군정이 그 당시 경찰들을 동원해서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요. 그 당시 경찰들은 어디 출신이었을까요? 다 순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200에서 1000명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대구 11사건은요,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결국 미군정이 우리나라에서 계획경제를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경제 안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잘 사는 애들이 너무 잘 사고 다 친일파들이었고 우리 서민은 다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계획경제를 합니다. 돈을 배급해주기 시작하고 쌀을 배급해주고 그리고 물건도 나눠주고 이런 걸 시작합니다. 북한처럼, 공산당처럼. 여러분, 자유주의 시장경제는요, 국가가 개입해야 돼요. 개입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증거가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주변에 슈퍼마켓 몇 개나 있습니까? 구멍가게. 다 없어졌죠. 대신 뭐가 생겼습니까? 편의점, 대형마트가 생겨버렸죠. 그게 그겁니다. 즉, 영세 자영업자들은 다 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골목 상권 보호해서 중소기업 적합 상품이라는 걸 따로 딱 해놔서 이건 못하게 해놨어요. 뭐 떡볶이 같은 거. 체인점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 미국이 이때 이런 거 안 한 거예요. 전국에서 200에서 1000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 그리고 혹시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 진짜. 국민보도연맹이 뭐냐?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부산 일대 빼놓고 다 먹혔었잖아요.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 남았던 사람, 그러면 우리 간단히 인천에 살던 사람들은 북한에 점령당했다가 다시 우리가 소복한 땅이잖아요. 국군이 들어왔어. 조사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을. 과연 우리가 공산당에 가입을 했나 안 했나 조사할 거잖아요. 근데 이때 자수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빨갱이에 가입했지만 자의로 한 게 아니고요. 얘네들 총들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라고 자수를 하면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데 가입을 시켜서 정신교육 요즘 말로 하면 정신교육 몇 번 하고 민방위 교육 몇 번 하고 20시간 대충 그냥 20시간 40시간 수료하면 괜찮은 걸로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그게 국민보도연맹이에요. 여러분 여기 가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했죠. 왜냐하면 이거 여기에 가입하고 교육받으면 빨갱이인 거 떼어준다니까. 다 가입했어요. 전국에서.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다시 38선까지 해서 엎치락뒤치락했죠. 그때 이승만이 정권의 위기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성과가 안 나고 아까 같은 수많은 비리들 되게 많이 터지니까 그때 한 게 저 국민보도연맹이 빨갱이였다.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전국에서 최대 120만, 최소 20만이 죽었어요. 제가 이거 되게 놀라운 게요. 저 당시 우리 백미애 사모님하고 백대현 집사님의 외할머니, 청양에 지금 생존해 계셔요. 올해 94살이세요. 그분이 여기에 휘말려서 돌아가실 뻔했대요. 인천 부두 앞에 이렇게 쭉 묶어놓고 세워두래요. 사람들 다 묶어놓고. 그리고 제일 앞에 사람 한 명을 통으로 빵 쏴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을 바닷물에 쳐넣더래요. 얘는 죽었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 나머지 다 딸려들어 죽는 거예요. 총을 아끼려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걸 할머니가 직접 목격하셨대요. 그래서 목격하시고 너무 무서워했는데, 근데 할머니는 그때 혼자 계셨고, 그래서 얘는 제외 해서 면제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우리나라 전국에서 120에서 120만의 민간인이 죽었어요. 이게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 폭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할게요. 이들은 왜 폭력을 당했습니까? 힘이 없어서. 맞아요. 그리고요, 뭔가 잘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다. 여기 보면 국민방위군, 그리고 또 제주 4.3 여순사건, 대구, 이거 다 잘 배고프다고, 잘 살아보자고, 나 빨갱이 아니라고 잘 살아보자고 했는데 국가가 그걸 탄압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아주 저도 이거 하면서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실제 보도혁명 사건 사진이에요. 이 앞에 다 시체들이 질비하죠. 이 사람들도 지금 이 마지막 청년 한 명만 아직 안 쏜 거고 다 총을 쏴서 죽이고 마지막 이 사람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게 보도혁명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게 국가 폭력 사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들이 참여했던 사례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50년대까지만 갖고 왔죠. 이 이후에 있었던 4.19, 5.18, 광주 60항쟁, 최근 촛불 혁명까지. 그래서 저는요, 이 동학에 있잖아요. 동학 때 일어났던 게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꼽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민주주의는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요. 왜냐? 민주주의를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독재자, 가진 자들은 끔찍히 싫어해요. 근데 민주주의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없는 우리 대다수에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 대다수가 다 주인이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방역도 제일 잘 되고 우리나라 국민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최고의 개인주의랍니다. 우리나라가. 뭔 소리냐? 내 자신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남의 권리도 중요해서 남들이 코로나 걸릴까 봐 남들을 배려하는 마스크 쓰는 거, 그걸 최고의 국민성이라고 최고의 개인주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뚝 서고 잘 나가고 있는 게 우리 이 선조들부터 몇 년이 이어 내려왔던 이 국민 참여 사례. 비록 마음에 안 드는 왕이지만 외세에 넘어가는 건 못 봐요. 내가 죽을지언정 우금치로 진격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 동학부터 우리나라가 깨이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국민 참여 사례입니다. 국민방위군, 그리고 제주 4.3, 여순, 대구 11,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 그리고 이 이후에 이어진 쭉 현대사의 모든 민주화 운동들, 굴곡들, 그게 다 깨어있는 현재를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이 동학. 이거는요, 1차 봉기 성공한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사진이랍니다. 그 그림 민족 기록화예요.
네, 2차 봉기는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2차 봉기? 예, 학살이에요. 학살. 전투라고 볼 수 없는 학살. 근데 그 피가 지금까지 이어져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국민성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학이 어쨌든 당시엔 실패로 끝났지만 동학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났다. 근데 현재의 기득권층이 이런 것들을 다 누르려고 그래요. 안 가르쳐요. 여러분 아까 국가 참여 세력했던 거 대부분 다 못 들어보셨죠? 국민방위군, 뭐 11대구 사건, 여순 사건, 제주 4.3, 보도연맹 웬만하면 다 못 들어보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동학이 끝났습니다. 동학이 끝났다는 소리는요. 다른 말로 하면 일본의 침탈이 점점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동학이 어떻게 점점 발달했는지 같이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